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평가 방법에는 관찰이 있고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면담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면담을 할 때 내 평가자가 선생님한테 또는 원장님한테 또는 조리원한테 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얼버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잘하면서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답변 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그 자료를 보시고 물론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분히 며칠 동안 평가 지표와 그다음에 이 실천적 지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가 모두 포함을 해서 답변 예시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답변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어린이집마다 또 반별로 조금씩 우리가 보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첨가하실 건 첨가하시고 이거는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표별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을 보면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1번에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반영하여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함. 면담을 하게 됩니다. 네, 기록물을 보지만 우리가 보육계획안을 보고 일지를 보지만 보충을 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을 대상으로 면담을 합니다. 평가자가 앉아서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죠. 원장님, 어린이집 보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연간 보육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연간 보육 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 보육 과정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은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어린이집의 보육 철학은 표준 보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또 우리 어린이집마다 원언이 있습니다. 그 원언은 원장님의 보육 철학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집의 원언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어린이집입니다. 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도록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간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과정을 어떻게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는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 또 어린이집의 특성, 또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우리 계절이라든가 또는 명절, 또 지역사회 행사, 어린이집의 1년간의 중요한 경험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해서 반별로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중 한 가지를 수립함. 이 지표에서는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 안에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를 어떻게 반영했나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평소 저는 관찰을 통해서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놀이 등을 파악해서 교육계획 안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놀잇감, 또 놀이시간, 또 놀이 공간을 넓혀주고 줄여두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있고 또 다음 놀이 지원이나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물 주제로 동물원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의 흥미가 동물병원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동물병원 놀이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죠. 또는 요즘에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놀이들 굉장히 다양한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동차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름에는 물놀이 또는 캠핑놀이 또는 영아들 같은 경우는 점토놀이 네 또 동물 중에서도 아이들은 또 공룡놀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런 것들 가을에는 아이들이 나뭇잎 또는 빙울방울 놀이 뭐 인형 놀이 다양합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아마 답변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다음에는 1-2-4에 바깥놀이 시간을 매일 충분히 배정해서 운영하는가. 1시간 이상. 예, 우리가 0세, 1세, 2세, 그다음에 3, 5세 다르죠. 예, 그래서 바깥놀이 대신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선생님, 바깥놀이 대신 오늘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날 선생님이 바깥놀이를 하지 않았을 때 질문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날씨에 따라서, 네,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바깥놀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또는 우리가 황사, 또는 너무 더워서, 또는 너무 추워서 이런 날씨 요인으로 이렇게 바깥놀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오늘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나 또는 감염병 우려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바깥 활동이 자제가 되어집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바깥 놀이를 많이 아마 자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예, 이렇게 건강 상태라든가 감염병 우려 때문에 저희가 외부 활동이라든가 실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1-3-3에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지 관찰을 하지만 똑같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요즘 영유아가 흥미있어하는 놀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영유아의 흥미와 또 놀이 경험을 반영해서 준비한 놀이 자료가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영화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악엽기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반 아이들은 소꿉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형과 포대기를 더 많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또 소꿉놀이를 많이 아이들이 좋아해서 소꿉놀이 세트를 추가로 더 지원했습니다. 또 감각 탐색 놀이 중에서 아이들이 밀가루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점토 놀이를 좋아해서 생 밀가루 점토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놀이하는 영역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쌓기 놀이를 좋아해서 유아들이 이 쌓기 놀이 영역에 많이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쌓기놀이를 할 수 있는 블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계절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도 다르겠죠. 물놀이라든가 캠핑놀이라든가 또는 뭐 비눗방울 놀이라든가 공룡놀이라든가 동물놀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관찰자가 와서 예, 평가를 하면서 관찰이 되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3에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반별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있는지 이거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반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규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했나요? 또 선생님 반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과 규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규칙은 제가 먼저 제시하고 정해진 규칙은 일과 중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의 약속은 장난감 던지지 않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다라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아는 좀 다르겠죠. 네, 저희 반의 유아들이라 일상생활, 놀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규칙이나 약속을 유아들과 함께 정해서 잘
잘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약속판을 만들어 게시하였습니다. 저희 반 약속은 교실에서 걸어 다니기, 뛰지 않기, 놀잇감 나누어 쓰기, 정리하기, 차례 지키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반별로 아마 아이들과 함께 정한 약속과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럭놀이에서 또는 소꿉놀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한 그 규칙판 또는 약수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차례를 뭐 지키자, 차례를 정해요, 뭐 한 번씩만 타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속판을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1-5-2에 영유아의 일상생활, 그 다음에 실내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한다에서 세 번째 지표에는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 그 다음에 부모 면담 등에 반영하고 있음. 교사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유아 평가 결과를 영유아 놀이 지원, 그 다음에 활동 선정, 그리고 환경 구성,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평가 결과 놀이가 끝나고 정리하기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선생님과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은 혼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는 미술놀이에서 물감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관찰 결과 손에 묻는 것이 싫어서 물감놀이를 안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잘 사용하는 방법과 또래들과 함께 물감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부족한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차 모양의 퍼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평가 결과를 아이들의 놀이 지원이나 활동이라든가 환경 구성, 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록물 보고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지표에는 이런 것들을 면담으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또 있어요. 교사한테 또 묻습니다. 영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반영했다라면 반영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네,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집에서 주로 혼자 노는 아이라 놀이 친구가 있는지 걱정하시는 어머님과 면담을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놀이할 때는 혼자 놀기도 하지만 흥미 있어 하는 블록놀이 또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고, 또 집에서 어머님이 하루에 10분이라도 함께 놀이 친구가 돼서 놀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 훈련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저희는 지금 땡땡이를 관찰 결과 소변, 예, 이거는 혼자 가릴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응가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평가 결과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하는 아이라면 예, 편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연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영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2에는 장애 어린이집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별 장애 영유아의 교육 진단과 발달 평가를 위한 진단이라 평가 도구 및 참고 자료를 구비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관찰도 하지만 면담도 이루어집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개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진단이나 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있나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판 유아 발달, 영아 발달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검사를 진행하고 2학기 때 또 검사를 합니다. 부모님과 개별 면담 시에 활용하고 있고 행동 수정이나 또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1-5-3에 원장은 각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린이집 전체 보육가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원장님은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가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원장님, 반별 보육가정 운영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반별 보육과정 운영평가에서 어떤 점을 원장님은 중점적으로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반별 보육과정 운영은 매주 금요일 보육교육안과 보육일지 또 교사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영유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게 계획이 되고 실행되는지 특히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보육일지와 또 영유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각 반별로 보육일지, 또 교사와 면담, 또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서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사 회의 때 나온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답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선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한테 또 질문합니다. 네, 원장님은 반별 보육과정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지표죠. 원장님, 반별 보육과정 평가를 어린이집 운영에 어떻게 반영합니까? 실제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 반별 보육과정 평가는 다음 보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은 지원하는 일이잖아요. 반별로.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 발달 정도에 따라서 놀이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영한 사례는 요즘의 미세먼지와 코로나 때문에 바깥놀이 하기가 어려워서 반별로 유의실에서 1시간을 놀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반별로 시간대를 조율해서 유의실에서 놀기로 조정했습니다. 반별로 시간대를 조정했다라는 거죠. 또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동차기를 만드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를 이용해서 모두 아이들이 자동차기를 만들고 싶어 해서 교실과 복도를 모두 이용해서 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복도에서 자동차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환경을 넓혀 준 거죠.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놀이 자료를 지원을 해준 거를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놀잇감을 지원해 준 거를 실제로 반영한 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놀이 시간 놀이 시간을 좀 늘려줬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 거를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 영역에 관련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한 면담, 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다시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이 영역에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에 관련된 답변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